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지난 9일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일정이 발표된 직후부터 이런 상황은 예상이 됐던 거고요. 예상이 됐던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합참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다만 그 특징을 보면 약간 예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남측의 군사 비행장을 노리는 그런 훈련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게 생각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수위 조절이 또 있었습니다. 수위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강도, 낮은 수준의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중거리나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어떤 분노 표출하는 화를 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남쪽이나 미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강조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김여정 담화도 그런 긴장 조성의 책임은 남쪽과 미국에 있다. 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논리 구조가 일관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통은 동해안으로 발사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서해안으로 발사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북한이 서해안에서 이런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중국과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표준적인 해석입니다. 미사일도 종류에 따라서 불만의 메시지가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남쪽에 대한 불만, 또 중거리 정도가 되면 일본에 대한 어떤 메시지, 예. 중장거리 이상 장거리가 되면 이것은 이제 미국에 대한 메시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 서해에서 쏘면 이것은 중국과의 어떤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북한은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이제 또 절차가 진행이 됐죠. 지난해 말에는 이제 공산당 총서기로서 사면임이고, 이번에는 국가 주석으로서 사면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즉각적으로 이제 전문을 보냈죠, 축전을 보냈죠. 예. 그런 걸 보면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지만, 제가 관찰할 때는 긴장이 내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서해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중국과 북한 간의 어떤 긴장,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북한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조성될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네, 이것은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하던 것과 같은 부분인데, 북한의 외교 목표 중에 중요한 부분이 대북 경제 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 경제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중국이 거기에서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더 예. 적극적으로 이거 경제 제재 풀도록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로 볼 수 있겠군요. 사실상 푸른 것과 다름없이 경제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중국이 북한이 원하는 것만큼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지금 북한과 중국 간의 긴장의 요소라고 봐야 되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이 연합 군사 훈련을 하고 무서운 전략 자산을 남쪽에 계속 가져오고 있는데, 긴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북한은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북한에 협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종류의 긴장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어쩌면 북한과 중국 간에 이런 것들이 표면화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표면화되면 이제는 제7차 핵실험이라든가 상당히 동북아의 질서 자체를 변경시킬 수 있는 큰 도발적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발사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게 딸 김주애와 그렇습니다. 함께했더라고요. 예. 네, 그 부분도 예상은 됐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딸 김주애와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최근에 몇 가지 사례와 이번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노출이 됐는데 보도 기사문에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주애가 나오면 사랑하는 자제분, 예. 존귀하신 자제분, 네. 존경하는 자제분, 이런 보도 문장이 있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에서는 저게 후계자로 지목을 한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뭐 지정이 아니더라도 내정이라도 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언급이 없이 사진에서만 노출이 돼서 그래요? 네, 이제 김지우가 아버지 행사에 따라간 건 맞지만 보도문에서는 삭제가 됐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예전과 달라진 상황이고 김주애가 왜 나오느냐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일말에 뭐 근거를 마련해주는 그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을 자꾸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하는 장치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다 좋아한다. 이런 이미지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서방 언론이 김주애가 나오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과 주목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예. 저는 이제 계속해서 김주애 등장에 대해서 제가 해석하는 것은 이제 수령의 가족, 백두혈통의 가족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그냥 행사하는 것이죠. 예. 수령은 특별한 지위에 있고 딸도 아들도 부인도 또 동생도 다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과시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라면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는데 일관성 있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주애 관련해서 네. 국정원에서도 네. 그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떤 내용입니까?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데 이제 김주애가 이제 왜 나왔냐에 대해서 지금 한편에서 후계자로 내정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고 이제 딸바보라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해석이었는데 예. 국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쯤을 취한 것 같습니다. 후계자로 지정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예. 그건 아니고 다만 4대 세습을 각인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김주애 띄우기가 진행됐을 것이다. 후계자는 따로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안 정해졌죠. 후계자를 지정할 시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가 아직 젊고 예.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후계자를 지정할 이유가 지금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계자를 지정은 안 됐지만 먼 미래 20년 정도 뒤에는 4대 김주애 또는 오빠 또는 동생 중에서 후계자가 나올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효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이거죠. 예. 그게 국정원의 판단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조금 더 밝힌 내용은 지금 북한 내부에서 후계자와 관련한 수령의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침을 내린 것도 없고 예. 선전 동향도 포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김주애 이름을 개명시키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와서 예. 그게 이제 후계자론과 연계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거 포착된 거 없다가 국정원의 이제 보고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김주애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주민들에게 이제 개명해라 이렇게 네. 지시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국정원에서는 이거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확인된 바 없다 이렇게 이제 어. 입장을 밝혔는데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예. 뜻입니다. 그 김주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니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는 건가 이런 이제 그렇죠. 그 전망이 나오기도 하면서 일부에서 그러면 아니 첫째가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아들은 없는 거야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의 판단을 밝혀서 이 부분이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첫 김주애의 오빠가 있다라는 첩보가 있고 그것은 확실하다. 국정원에서 이제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는 첫째가 아들이고 그런 말이 있다고는 했는데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물음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국정원에서 이 정도로 설명을 했다면 이것은 사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자녀가 3명 있다. 예. 첫째는 아들, 아들이고요. 예. 둘째는 김주애, 딸, 네. 셋째도 있는데 셋째는 아들인지 여자인지 모른다. 아직은 알 수 없다. 아직은 모른다. 아직 예. 그건 확인이 안 됐다. 예. 이것이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여쭤볼게요. 국회 정보위에서 3월이나 4월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거라는 네. 전망이 나왔거든요. 네, 그 부분도 합리적인 예측이고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3월이나 4월 중에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다. 그리고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수도 있는데 고체 연료로 만든 지난번 나왔던 거 그거를 발사할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 ICBM을 북한이 쏠 때는 너무나 거리가 길기 때문에 정상 각도로 못 쏘고 고각 발사했지 않습니까? 하늘 높이 직선으로 올렸다가 뭐 6,000m, 6,000km까지 올렸다가 이제 내려오고 예.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태평양 쪽으로 정상 각도, 예를 들어서 40도 정도로 해서 정상 각도로 쏴서 실거리로 쏠 텐데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거리가 지금 11,000km에서 15,000km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대륙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리를 조절을 해서 한 5,000km 정도로 사거리를 조절을 해서 태평양 쪽으로 쏘되 정상 각도로 쏴서 나름대로 무기가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 과시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반도 그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건 아닌가 우려되는데 앞서서 그 중국과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지금 예.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도발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간단히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최종적으로는 제7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긴장, 고강도 도발에 속해 있고 그거보다 수위가 낮은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ICBM 발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과 거의 유사한 정도,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이제 중강도, 고강도 도발이 SLBM 발사입니다. SLBM 시험 발사와 잠수함 노출입니다. 잠수함 노출이 되게 된다면 그것도 제1차 핵실험에 못지않은 그런 게 될 텐데 그 이전에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서 긴장을 꾸준히 조성시키는 그런 행보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 예. 자, 우리 정부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해서 네. 해법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요게 한일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궁금하고 네. 사실 이런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은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국내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담될 수도 있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한일 관계 개선, 구체적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해법을 일방적으로 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국 협력에 도움이 된다. 예. 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 외교에 긍정적인 여건을 마련해주고 한일 관계 개선에서도 정치적,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경제통상의 마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역풍이 불 가능성도 농후하다. 50% 이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일 이제 그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법이 우리 한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감정을 고려할 때 제가 볼 땐 속도가 너무 빨랐다. 예.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지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정도의 전격적인 발표, 속도에서 문제가 좀 있고 수준에서 이제 피해자들,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배상금을 직접은 못할지라도 간접적이라도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의 간접적이라도 배상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안 된 겁니다. 그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고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문제, 이 부분에서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외무상의 최근 발언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한일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인데 이미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